클로징 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8월 4일 8월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8월입니다. 네, 8월입니다. 아침에 네. 그 8월 진짜 첫 거래일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8월 1일 날 떡락한 건 잊었냐. 그래서 안 좋은 건 기억에서 삭제하고 네. 또 앞으로를 바라봐야 조금 더 맞죠, 맞죠. 행복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첫 거래일 강합니다. 강해요? 네. 1% 상승. 네. 이래서 이거 뭐 전고점이나 가겠나? 3,300. 그래요? 3,390. 저는 미증시가 이렇게 떡락하는데. 급락은 아니지만 하락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강하구나.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 있었습니다. 뭐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크게 하락한 거, 네. 4% 하락한 거를 미리 맞아서 이제 딴 나라들 떨어질 때 우리는 올랐다. 그래서 진성준 탓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민준아 사과해라 너. 예,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네. 예, 사과 할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라고. 예, 고맙습니다. 저도 자존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징징거리고 12만 명이 모이니까 예. 정부가 지금 뜻을 바꿀랑 말랑 지금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또 오르고 있지 않나. 화력이 좋죠. 네. 국민청원 국민청원. 12만 돌파했죠. 똑같은 그 국민청원이었죠, 그때. 맞습니다. 와. 전자청원. 예. 어쨌든 1% 넘게 또 올라갔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면서 한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저희 방송한 게 원래는 저희가 다시 보기 올라가면 3% 머니에 네. 한 4천에서 5천 정도 조회수인데 이번에는 12,000 조회수에 와. 댓글이 한 200개가 넘게 달려가지고 와. 어마어마한 관심이란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월요일 시장은 이렇게 1%대 반등하면서 3,155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 뭐 시장은 대변수 대비해서 굉장히 셌고요. 오늘 하루 종일 삼성전자가 1%대 이상에서 넥스 거래소 때부터 잘 유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일단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바이오 쪽이 이제 미국에서 비만 이슈가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은 좀 증시 방향성을 좀 그래도 좋게 잡아줬고요. 사실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시장이긴 하죠. 왜냐면은 뭐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늘은 품회가 좀 땡겨주긴 했는데 이 품회는 사실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증시에 대한 이런 하방이 크게 나왔다가 좀 말아 올리고 있고 뭐 네. 미국 증시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미국장이 계속 좀 돌릴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단기간으로는 좀 변동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뭐 1%, 2%, 3% 정도까지는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계속 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비슷합니다. 그 오늘 오른 거는 엊그저께 3.8% 빠진 거에 대비했을 때는 다행이긴 한데 지속성은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실제 되는지 여부, 다른 변수가 생기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이 뭐 갑자기 뭐 그 금요일 날 확 빠질 만큼의 이유가 없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오늘 반대로 또 그거를 상쇄할 정도로 뭐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대외적인 거 아니 대내적으로도 다 넌 펀더멘털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흔들렸기 때문에 뭐 1, 2% 흔들리는 거는 위아래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1.16%, 코스닥은 1.45% 상승하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고용지표가 안 나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가 당겨진다? 이거는 또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 맞습니다. 금리 인하의 이유가 경기의
우려를 반영을 해서 내려간다면은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바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있거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는 또 각각의 또 이슈가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됐던 정책적인 이슈가 됐던 변화의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게 되면은 그건 다 달리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경기 민감한 주식들은 긍정적이진 않죠.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건 금요일날 빠진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고스란히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럼 좀 다르게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YMK님께서 코스닥 거래대금이 암울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본호님께서는 이 거래대금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네, 거래대금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도 많이 줄기는 했어요. 지금 3조 9천억이면 최근 몇 달 사이에서는 최저치예요. 왜냐면 6조 대 위에서 거의 움직였었고 좀 안 좋을 때 5조였는데 오늘 3조 9천억이면 진짜 낮은 거긴 해요. 네. 동시효과 때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고 코스피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거의 막 13조, 14조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넥스 거래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90조대가 깨졌다라는 걸 보면은 확실히 거래량 자체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수급도 별로 없었는데 지수는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약간 삼성전자가 많이 영향을 줬고 나머지 일부 산업군들이 제한된 상승으로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품에 한 2천억 던지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의미 두기는 어렵고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엄청 많다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뭐 좀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관망하는 이유를 그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에도 사실 투자자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일본도 살 수 있고 미국도 살 수 있고 유럽도 살 수 있고 뭐 아니면 ETF로 살 수도 있고 뭐 코인을 해도 되고 금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매력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대금이 계속 준다라는 거는 신규 동력이 약해진다라는 거고 네. 신규 동력이 약해지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올라온 현 시점에서는 특정 산업군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이슈가 없어서 소외가 당하면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시장에서 그냥 얘네는 단기 차익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좋겠지만 또 불안감이 있으면 뭐야 이거 증시 이거 안 좋으니까 올라가면 또 빼나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또 이어지면은 이게 또 이제 연쇄적인 매도 흐름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대신에 거래대금이 또 없다라는 거는 그걸 지지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들어온 물량은 많은데 새로 들어오는 물량이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의 무게추가 이미 매도가 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대응하기가 힘든 하락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로 하시고 뭐 물론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해놓는 것보다는 해놓는 게 좀 저는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술 반등이야. 이거 너무 당연하게 이게 안 보이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8월은 특히나 욕심을 좀 줄여라.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데이터적으로 8월에는 좀 우리 증시가 약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올 8월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만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저 뭐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최소한 쉬어가거나 아니면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그게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8월 달에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과거 20년 동안 내려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조금 더 높았던 그 통계가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계절적인 것도 있고. 근데 마침 또 이 8월 첫째 날 그렇게 크게 무너지고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뭐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기까지 뭐 또 조선주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정고점을 쉽게 뚫으려면 못지않은 추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50억이 10억으로 했다가 다시 뭐 30억으로 한들 그것만 가지고 올라간다? 10억하고 30억이 우리나라를 목숨 잡을 정도였는지 그 개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흔들리게끔 만드는 이 기조 자체의 이슈를 다 삼으면은 다음에 올라올 때 팔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종목을 좁힐 수도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낙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여기서 10%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아까 보는 게 알겠습니다만은 그 선택이 다른 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녹아내서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measure 측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만 막 잘 가던 시장은 이제는 조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 땡땡땡 칠까요? 땡땡땡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효민님이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땡땡땡. 땅비니님 땡땡땡. 스티브 굿잡스님 들어오셨고요. 네. 크로아상님, 긴자선님은 지금 네. 팔고 미장으로 갈 타이밍인가? 진성준 탓은 맞다. 예, 맞다. 맞다. 예. 이게 또 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집에 갔잖아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네, 잘렸어요. 어느 집으로 갔어요? 네? 어느 집으로 갔어요? 본인 집이 이제 강서니까 강서로 갔겠죠. 아 거기 갔을까요? 예. 거기 사람들이 다 아는데. 강서를 어딜? 사람들이 거기 다 집 알 거 아니야. 그 아저씨 집.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아세요? 안 모르죠. 아, 사람들도 모릅니다. 모를까요? 예. 그 같은데. 아, 네, 고맙습니다. JQL님, 최채야님, 땡땡땡, 우라처제이님, 네. 그리고 바후마님, 한재키님, 무지개님, 드가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로키비키님께서는 벌써 조정 끝났나? 요즘 시작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GHS님께서 이놈의 방송은 반등하면 왜 이렇게 침울해? 이렇게 말씀을 그거 아닌데. 반등하다고 침울한 게 말이 되겠냐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가 잘 모르겠으니까 침울한 거겠죠. 진짜 이게 신난 거예요? 예. 박용근님이 네. 저랑 같은 의견이신데요. 뭐라고 하시나요? 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까짓 거 그냥 100억으로 인심 한번 써봐라. 이렇게 옛날 거로 복귀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 정도는 해야 그래 의지가 있구나 그래. 라는 거를 5천 믿을 거 아니야. 가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창모 원장님한테 한번 뭐 들어볼까요? 네. 네,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4조 넘겼네요. 깨작 넘겼고요. 일단 코스피는 플러스 0.91% 상승 마감으로 끝났고요. 거래대금은 9조 6천억.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4포인트로 이제 1.46% 상승을 했지만 거래대금은 4조가 겨우 넘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삼성전자가 일단은 오늘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삼성이 올라가는 날은 상승 종목 수가 일단 많아요. 네. 이제 좀 대형주들이 못 가서 그렇지 조그마한 애들은 다 같이 좀 살짝씩 올라서 일단 상승 종목수가 많은데 일단은 이게 이제 금요일과는 정반대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ADR이 높아지는 건 나쁜 거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한 1,300억 정도 더 들어왔네요. 2,400억, 3,700억 끝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현물이 코스피에서 1,300억, 기관이 1,300억인데 요게 아까 선물이 들어와서 좀 들어왔었는데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의 손바뀜이 있었던 것 같네요. 금융투자가 좀 집어 던졌으니까 좀 많이 매도가 나온 것들은 이제 금융거래소에서 체크 가능해요. 한국거래소에서 체크 가능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은 4,425억 원이 일단 매수가 들어와서 좀 마이너스 2조대를 깼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선물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전일까지 외국인의 포지션은 풋에 좀 많이 배팅이 돼 있는데 오늘은 콜옵션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 파생의 수급이 좀 변화가 됐는지 아니면 포지션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이제 상승이 한 건지는 조금 이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니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오전 대비해서 분위기가 좋았고요. 니케이도 마이너스 2%대여서 좀 오늘 오전부터 뭐야 이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1.25% 하락 마감했고요. 요게 아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대두가 된 것 같아요. 뭐 문서로 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민간 업체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진행되는 거 맞아? 요런 여론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랑 엔달러 환율의 차이가 좀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금리나 시그널이 탁 터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에 있을 때 딱 그 미국장이 금요일에 1386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큰 변화가 없으니까 아직 우리는 대외 변수에 여전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이 이제 148 넘어가서 이제 150 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N이 이제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1385원까지 그래도 조금 내려왔잖아요. 1400원대보다는 조금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외국인은 좀 나갔거든요. 좀 환율은 어떻게 보시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국인이 나갔다라는 게 어디서 나갔다? 외국인은 오늘 현물에서 나가지 않았나요? 아니요. 샀네요? 마지막에 사는 걸로 바뀌었어요. 예. 동시효과 때는 파는 거였는데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간이 원래 매수량이 훨씬 많았는데 그게 매도로 가고 그걸 외국인이 받아서 일단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금리나 시그널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거기다가 같이 러시아의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잠수함 2척을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약간 달러가 오락가락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외 변수로 떨어진 그 자체로 좀 멈춰 있어서 오늘은 이제 뭐 우리나라 관세라든지 개별 우리나라 국가 이슈로 움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미국의 금리 인하에다가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좀 그 지정학적 고조, 긴장감 고조 이런 내용들이 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400원 요때만 조금 조심을 하면 1,300원대에서는 그냥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실 이 환율의 수준이 사실 낮은 거라고 보긴 어려워요. 지금 요즘에 너무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1,300원대만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긴 한데, 원래로는 사실 좋지 않은 환율이긴 하고요. 이게 왜냐면 계속 높아지는 게 평균치가 돼버리면 요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네. 과거에 뭐 800원도 있었고 1,000원 이하도 있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아예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좀 그 원달러 환율 차트로 보면은 우상향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밴드가 1,320원에서 1,4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요 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너무 크게 이제 인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환율 관련해 가지고 요거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좀 어지럽습니다. 이제 달러화가 0.3% 약세가 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랑 엮여 있는 거죠. 0.3%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되면서 유로화도 0.1% 하락했고 대신에 엔화는 0.2% 상승, 원화도 요 정도 상승, 호주 달러도 0.1% 상승. 그러니까 달러화 약세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다른 이제 상대적인 그런 통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가지고는 네. 모르고요. 한 며칠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원화가 강세가 된 거, 원화가 약세가 된 거죠. 최근에 약세가 된 것이 조금 두드러졌어요. 좀 두드러졌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반대로 됐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하루 이틀 갖고는 모르고요. 오늘 재밌던 거는 아까 지금 환율 물어보셨는데 일본이 많이 약간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2% 빠지다가 장이 1.몇 프로 빠졌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주식이 상대적으로 오늘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환율 효과가 있다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는 효과가 있다면은, 강세가 아니고요. 그러면 자동차 주식에는 오히려 마켓쉐어의 개인으로 들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그렇게 섣불리 어떤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런 콜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환율도 두 가지 장면이 있죠. 오늘 같은 게 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원화가 이게 약세가 되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사실은 조선주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거꾸로.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효과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 CPI 한번 나오고 달러가 계속 약세 기조를 가는지 여부도 확실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어볼 거 있어요? 저는 차티스트잖아요. 차티스트예요? 지금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아, 대단하네. 아,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그 5일선, 21선 요거를 깨면 추세가 꺾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봐줄게. 네. 뭐야? 코스피? 한번 봐주시고 이제 전문가님들께 코스피? 여쭤볼까요? 코스피요. 어. 근데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때 음봉을 맞으면서 이게 쭉 다 깼어. 예, 근데 화면 한번 오늘 보여주세요.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네. 이 선들을 다 회복하진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수급도 뭐 마지막에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네. 그렇게 강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 차트가 회복이 되어야 추세도 조금 안정적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어디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여기? 요 위에 3188? 거기까지는 여기 가야 되지 않나. 3188까지 와야 네, 되는데. 오늘의 반등이 조금은 약하지 않았나라는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두 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고양이 뛰어오른 거다. 네. 음. 데드캣 바운스죠. 와, 저도 잘 본다잉.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차가 본부장님. 네, 뭐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아직은 하루여가지고 요게 통상적으로 2, 3거래일 이내로 돌아오지 못하면 네.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직 첫 거래일이라서 좀 아직까지는 원래는 근데 이제 20선이 깨지면 안 좋은 게 맞아요. 그리고 민트가 얘기해 준 것처럼 반등이 나온 것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전일 장대 음봉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좀 되돌리는 힘이 약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면 이 거래일 동안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평균값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해 준 것처럼 2, 3거래일 안에 뭐 3,200 이상으로 못 올라가면은 요 이제 5일 이평선이 이미 꺾여서 떨어지고 있는데 네. 요게 조금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세게 꺾일 거예요. 보면은 얘가 이제 고개가 왜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깨꼬닥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음봉 캔들 하나 더 뜨면 이제 이 5일선이 이런 식으로 꺾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꺾이거든요. 이거 좋다. 그러면은 사실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을 수 있죠. 안 네. 좋대저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측이. 예측이 좋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회복이 되면 기존의 이 21선 같은 경우 평균값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 꺾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11선이나 5일선 같은 경우 바로 꺾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평균값 자체가. 왜냐면 이건 이제 나누기 20으로 가는 거랑 10으로 가는 거랑 좀 차이가 있고 네. 지금 한 3, 4거래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2, 3거래일 내에 빠르게 회복이 안 되면 추세적으로 이탈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2, 3거래일 동안에 되돌릴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큰 힌트가 별로 없고 만약에 대외 변수로 인해서 미국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뉴스가 러시아랑 지금 미국의 약간 힘겨루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격화돼서 만약에 나스닥이 또 2, 3% 빠진다. 그래갖고 코스피가 또 한 1% 정도 오늘은 올랐지만 다음번까지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로컬 이슈 없이 빠지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으니까 한번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오케이. 이제 스스로가 하나 요거 음봉 캔들 그려보면 답 나오잖아요. 음봉 네. 캔들 딱 그려보시면 네, 각자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이제 해명을 하나 하자면 좋다 이게 떨어진다 그런 걸 좋다는 게 아니라 더듬는데 말을? 아니 말을 더듬어. 신중한 거를 그 하락 예측을 하는 그 상황이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줘서 좋다. 분석이 요- 너무 좋다. 떨어지는 건 안 좋아하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지금 팔려고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3100선 그러니까 좀 버티는 그림이 나오다가 3100 깨지고 아래로 좀 꼬꾸라진다. 이러면은 일단 조금 마음의 각오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수준까지만 빠져도 지수로 치면은 꽤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수로 지금 오늘이 고가 기준으로 한 5.5% 정도 빠졌고 말씀해주신 3,100 깨지면은 6% 이렇게 깨지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6% 빠지면 개별주는 평균 10%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약간 부담스럽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포트가 좀 주도적으로 눌리는 산업을 많이 갖고 있으면 20-30%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로만 대응을 하긴 좀 어렵고 지수는 지수대로 기준점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에서 이렇게 차트가 깨지거나 혹은 좀 강하게 하방이 나오고 있으면 빨리 대응을 하는 게 맞죠. 김
김장현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조금 똑같습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쪽에 오늘 월요일장을 보고 네. 마음이 좀 더 커졌습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경계감은 늦추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거래량이 없다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모든 종목이 1등부터 2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엔솔,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네이버 카카오까지 못 봤는데 예. 좀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뉴스가 있고 뭐 화끈했던 거, 뭐 삼성전기 같은 거는 어디 뭐 테슬라에 뭐 옵티머스 나갔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는 그것도 아마 전 며칠보다는 3분의 1이나 5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을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3분의 1, 5분의 6분을 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애매할 수 있죠. 예. 그런 리스크를 20%가 될지 15%가 될지 갖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뭐 대외적인 변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로컬적으로도 이슈가 있었던 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주주 양도세 요건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잘 가던 증시에 재를 좀 뿌렸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고 또 법안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하면서 정책위 의장 요거는 대표가 직속으로 꽂는 겁니다. 그래서 진성준 의장이 집에 가게 됐어요. 경질성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금요일 날 시장을 떨궜던 그런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세제 논쟁 그냥 그만해라. 얘기 공개적으로 그만하고 이제 저거 뭐냐 A안, B안을 만들어가지고 네. 새롭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를 좀 가져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 MZ세대들 네. 너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해서 우리 MZ세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가만히. 가만히 안 있죠. 그건 MZ가 아니지. 공개적으로 나서서 SNS에다 글을 씁니다. 네. 요거 지금 투심 위축시켜서 우리의 목표에 역행한다. 어떤 바보가 국장하느냐 이런 얘기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대주주 범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된 거 재고해라. 여기에 이소영 의원도 SNS를 통해서 네. 이거 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민주당에서 13명이 이 어머. 얘기를 하고 있다. 네. 반대와 우려가 이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청원 보셨어요? 10일만 넘었어요. 네. 겸허히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의원들도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전 금요일보다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그 누구죠? 진성준 의장 다음에 이분이 됐습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됐는데요. 네.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할까가 궁금하잖아. 성향 궁금하잖아.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문재인 정부 때 정책위 의장을 했었어. 그때도 똑같이 대주주 요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10억에서 그때는 3억으로 대주주 3억이면 어떻겠냐라고 정부가 푸시를 했었습니다. 어머. 그랬더니 한정의 정책위 의장이 이건 아니지 라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정말 추상적인 기대감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코멘트 들어보자면 그게 반영됐죠. 김장현 본부장님. 이런 게 오늘 반영된 거다. 됐죠, 그럼요. 예. 그거 안 했으면 이렇게 강하지 않죠. 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예. 15억 해주세요.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이 제가 했던 얘기랑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제가 뭐 알겠어요. 저는 30억이 아니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옛날식으로 쉽게 안 갈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 발목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지금 부각됐다. 아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거인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진정성을 의심하게 됐다. 아니 모르죠. 뭐 당대표가 됐더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 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많고 일단 뭐 잡쳤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한번 한 것을 완전히 되돌리려면은 이거 하나 갖고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만약에 55로 바로 하고 다른 것까지 완전히 그렇게 되고 하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하는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맨 많이 울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여름철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매미가. 그렇게 매미가 울어댔으니까 뭐 듣는 신용은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도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아주 녹록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 됐다고 해서 우리 3,250, 3,300 갈 때 요거 이제 미국의 그 이거 PC라든지 관세 PC라든지 뭐 고용지표 이런 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런 넘버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복이 된다 하더라도 3,250 되기 전에 상황하고 매크로는 아주 편하지 않은 거는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3,300, 3,350, 400으로 편안히 가는 거. 통역해줘요, 통역. 통역해주세요. 정리? 네, 정리해주세요. 정책으로 일단 밀어붙였는데 정책의 의구심이 가버려서 모멘텀을 잃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그 모멘텀을 잃어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GDP 성장률이 좋거나 수출이 좋거나 네. 혹은 뭐 대외적인 환경이 좋거나 이러면 갈 텐데 그것도 아니어서 뭐 모멘텀이 좀 잃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노님도 요거 관련해서 분리소득이래. 분리수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대주주 양도세 요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주주 양도세는 이번 상승에 영향을 준 게 없죠. 왜? 이미 작년에 결정이 났으니까. 이거는 하방 요인이에요. 하방 요인. 그래서 애초에 증시 상승의 영향을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깔려 있었던 거고 좋았던 게 안 좋은 걸로 바뀐 거니까 요거는 롤백이 되어야 본전 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책의 상승이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도 요번 배당 분리과세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저는 이 배당 분리과세는 사실 거의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종목에서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배당 성향을 그렇게 계속 높이려면은 결국에는 안정적인 대기업밖에 못해요.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배당 성향을 키우려면은 재원을 골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기업들에게 또 좋다라고 보기엔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건이 되게 까다롭다고 보는데 그리고 배당 과세도 35%면 높아요. 25%가 처음에 기대감이었고 그런 것들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기존에 우리가 상법과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서 올라가게 됐었던 주요 내용들이 네.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책발로는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라고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대주주 양도는 롤백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정상인 거죠. 네. 아 그리고 웃긴 게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대주주 요건이 뭐 100억, 50억, 뭐 10억 뭐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 네.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오르잖아. 올라가는데. 그럼 대주주 요건이 100억에서 150억, 200억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물가는 엄청 오르면서 대주주 요건은 떨어져. 그러면서 대주주인 사람은 개나 소나 대주주래. 옆에 들어보면 대주주야. 그렇게 돼버리게 됐어. 네. 그럼 이게 무슨 대주주고 이게 무슨 5천을 향해서 가겠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벼룩에 간을 떼먹으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 이게 어떻게 5천을 가겠냐는 거죠. 맞죠. 저는 진짜 5천을 가려면 이게 사실 뻥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어딥니까 그 베네수엘라였나? 아 베네수엘라가 아니고 그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처럼 그 나라에 그냥 비트코인으로 나라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혁신적인 베팅하는 도박성이 짙은 혁명적인 정책들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죽어도 5천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기는커녕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세금 다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나라에서 표창장 주겠다. 뭐 이런 거. 예? 모범 국민 이런 거 안 하면 뭐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닥치라고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다른 예. 얘기긴 한데 예. 코스피 5천 특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오천특위 그분들은 뭐 하시나? 활동하죠. 활동하시군요. 예. 무슨 예. 활동인지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요즘에 욕을 많이 먹어요. 오래 살 거야. 예, 이전부터 120살까지 살 3% 거야. 하고 나서는 거의 십장생에 예비 등록해놔서 지금 예. 요즘 100살은 아무것도 아니고 120까지 살. 같은 입장이신 건 아시죠? 맞아. 같이 실버타운에서 오래 사시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로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저한테 좌파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건 너 왜 진성주만 갖고 그래? 진성주는 사실은 대가리가 아니고 꼬리고 몸통은 이재명인데 너 좌파니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지. 너 좌파놈아 이렇게 하는 거고 반대로 볼 때 야, 너 민주당 뭐 개엄하면서 민주당 편인 것 같더니만 왜 공격해? 너 뿌락지지. 너 사실 우파지. 정체가 뭐야? 넌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예. 주식하는 사람. 저는 주식파, 돈 벌고 싶은 사람. 수익파, 합리파.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징징파. 예, 징징파. 네. 금리 인하 한번 물어볼래요? 아니면 넘어갈래요? 금리 인하 그래 한번 여쭤볼까? 보노님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보노님 저는 이게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이렇게 쇼크를 맞아서 빠르게 되는 거는 또 좋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에는 일단 오늘로만 보면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바이오주들이 오른 걸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네. 그 다들 그 금리 인하 때문에 바이오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바이오는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법 이슈가 있어서 정책 이슈로 이제 비만에 대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는 이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주들 중에서 특히나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뭐 펩트론, 알티오젠도 다 그 릴리랑 연관성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금리 인하는 뭐 물론 가능성은 높아지긴 했죠. 왜냐면은 고용의 수준을 보면은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대감인 거고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실행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이제 변수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가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만약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그러면 이제 연준은 완전 페일이에요. 정책이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욕을 얼마나 얻어 먹을 거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랄 때 했어야지 안 해갖고 이 모양 이 꼴 만들었다가 엄청 탓할 거 아니에요. 연준에서는 의사결정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패드워치의 퍼센테이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갈대처럼 흔들려요. 지표 하나 또 바뀌잖아요. 그럼 또 금세 동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실행을 했을 때 과연 이 효과가 어느 정도로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의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상을 막 연달아 해야 될 텐데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관세에 대한 여파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거 네. 이제 명앵커가 종종 잘 얘기해 주는데 2년 가격 올라간 거랑 관세 품목에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이게 품목들이 가격 올라간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각 산업별로 그 걔네들이 멘트를 친 거를 응답자들이 멘트를 친 거를 이게 요약한 게 나와요. 이건 요 화면이 아니라 그 원문이 있어요. 원문이 있고 보고서를 읽으시면 되는데 그 원문의 내용을 보시면 관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지금 거의 12개, 13개의 산업에 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연쇄적으로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했을 때에도 만약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물론 그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보시고, 야,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보니까 단기 인플레이션은 올라갔지만 5년치는 떨어졌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파월은 일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멘트는 지금은 당연히 일시적이겠죠. 근데 관세가 안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건데요? 관세가 안 끝나면 일시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트럼프 1기 때처럼 이게 12월 만에 끝날지 안 끝날지를 답을 할 수가 없는 이 변수를 놓고 네.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연쇄적으로 저는 뭐 한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내릴 수 있겠지만 연쇄적으로 내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외적인 매크로 네. 넘어갈까요? 아니면 코멘트 꼭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네. 경기를 침체될 정도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경기를 침체시킬 정도로 매크로 지표가 나쁘진 않다. 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 준하는 정도로 공포를 할 정도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건 반대로 얘기하는 건데, 고용 데이터가 28만 명이 없어졌잖아요. 신규 고용하는 숫자가 10,000명 이렇게 줄어서 그렇지 네. 해고가 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꽂아 넣어서 금리 인하를 한 번에 할 수 있을지가 또 비슷한 얘기인데, 네. 계속 한다고 볼 정도 되려면은 경제 지표가 상당히 무너지고 실업률 자체가, 실업률은 별로 안 오르거든요. 네. 경기 참여자 그 변수 때문에 실업률이 한 4.4%를 확 올라와야지 경기 침체 두려워서 이게 뭐 한꺼번에 50bp라거나 누구 말대로 오케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보기에도 애매해서 그래서 결국은 갈 데가 AI 주식밖에 없고 나머지는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의 좀비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엄청 막 오르지도 않고 경제가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심폐소생을 하지도 않는 그런. 그러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 1분기 비용 합해서 2% 성장했어요, 미국이. 2분기. 1, 2분기 합쳐서. 합쳐 상반기가. 이게 경기 침체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한 1%가 위협할 정도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1%가 간당간당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할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지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승 하락 섹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네. 약간 이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뭐예요? 두 분한테 지금 모든 상황이 좀 애매하니까, 사실은 국장도 애매해, 미장도 애매해, 코인도 저는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두 분한테 만약에 길 가다가 1억을 주었을 때 지금 요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 궁금하기는 해요. 1억이 딱 쥐어졌을 때 지금 상황에서 뭘 사던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던지 어떡할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예. 그냥 캐주얼하게. 왜냐면 오늘 아까 제이슨님 말대로 네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캐주얼하게 그런 얘기 좋은데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려면 네.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살펴는 봐주셔야 돼요. 저는 1억 있으면 이걸 살 거예요. 그래. 저는 1억 원어치, 5천만 원어치 요거 하나 사고 5천만 원어치 요거 하나 살 것 같은데요. 바로 갤럭시 북 프로랑 삼성 갤럭시 탭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 북 먼저 보여주실까요? 네. 갤럭시 북 프로 A급 리퍼 제품입니다. 근데 정상가가 146만 원인데 6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예, 북 프로를 열어주세요. 짠. 아.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예, 네. 이게 예쁜 것도 예쁜 건데 네. 가장 장점은 가벼움이에요. 진짜 가벼워. 예, 민트가 원래 이거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헬스장 가면 1kg짜리 아령도 10개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1kg 조금 넘는 건데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한 손가락으로도 들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들 수 있어. 손가락으로. 어마어마한 게 예. 이거 막 떨어뜨리잖아. 네, 너무 가벼워서 떨어집니다. 노트북 본체 윈도우 11 OS 탑재해가지고요. 정상가 146만 원짜리를 반값에도 아닌 69만 8천 원을 드립니다. 69만 8천 원. 무게 1.05kg 초경량 노트북이고요. 네. 화면은 15.6인치 FHD입니다. 램 16기가 SSD 1테라. 엄청 싸요.
리퍼라서 걱정하시는 분 15개월 무상 보증 AS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3% 단독으로 샤오미 USB 선풍기 요거 사은품으로 100분한테 드립니다. 예, 그래서 갤럭시 북 프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 튼튼하고 누구보다 가성비가 좋은 삼성 갤럭시 탭 어드밴스 2 와이파이 버전입니다. 정상가가 31만 원, 저희 핫딜가는 99,000원. 진짜 쌉니다. 200대 한정이고요. 본체랑 충전기 같이 드리고요. 요거도 역시나 15개월 무상 보증 제공이고요. A급 리퍼 제품입니다. 네. 요 두 가지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시 4분 지나가고 있어서 짧게만 그냥 여쭤볼게요. 캐주얼하게. 예. 하늘에서 갑자기 1억이 떨어진다면 보로님은 지금 1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다. 아니면 분산 투자한다. 요거 1억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쓸까요? 네, 저는 지금 기다릴 것 같아요. 현금 100%로 가지고 있는다. 네. 코인도 안 삽니까? 지금 코인도 애매하죠. 어. 현금으로 다 갖고 있으면은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오. 좀 확실하게 눌렸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추세가 확실하게 있어서 계속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거나 지금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낫죠. 그거를 조금 떼서 몇 %라도 트레이딩도 안 합니까? 조금씩 떼서 하기 시작하면은 돈이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욕심이 생기지. 오, 어느 현금 순간. 갖고 있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희 본부장님 저는 반만 투자를 할 건데 반만. 반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 50을 5천만 원을 2,500만 원을 내가 믿는 사람한테 저한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내가 맨날 여기서 떠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 잘하는 고수한테 맡기고요. 나머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투자하겠어요. 2,500만 원 가지고. 네, 이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단기로 네 번 생각하고 한 번 할 것 같아요. 정말 횟수는 정말 얕게. 네.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요. 갖고 있다고. 일단.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신중하게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겠다라는 거는 공통. 언제까지 하면은 언제까지? 일단 나머지 그 중에서는 제가 IT를 좀 하니까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언제 나와요? 8월 27. 8월 27일까지. 혹시 파월이 그 직전에 그 저기 뭐지? 사임? 잭슨 홀. 잭슨 홀. 사임이래. 누가 사임한다. 잭슨 홀 8월 23일.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까지는 좀 쉬어볼래. 덥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오케이. 좀 야수의 심장 가지고 있었으니까 민준 앵커도 물어볼까요? 저요?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갖고 궁금하니까. 뭐 왜냐면 개인들을 대변하니까. 개인들은 어떨까? 기부금 내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네, 저는 그냥 기부할 것 같아요. 기부할 거. 예, 세이브 더 칠드런 예. 이런 데 상승 있잖아요. 섹터 볼까요? 예. 예. 자, 그럼 일정 한번 봐야 되긴 합니다. 보로님. 월요일이구나. 이번 주 일정 사실 상승 하락 섹터보다는 이번 주 일정 뭐 있는지 챙기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일정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네, 이거 일단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물이랑 30년물이 중요하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변함없이 10년물과 30년물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하이힐드가 얼마나 체결이 되는지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추후에 관심 있게 볼 만한 산업도 많이 달라질 거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왜 높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산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걸로 했을 때 주식보다 괜찮은 시기가 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지는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장기물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 아침에 뭐 어떤 거 서비스 말씀하셨죠? ISM 서비스업 지수 정도. 근데 아주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ISM 비제조업, ISM 서비스 지수잖아요. 50일 나온다는 거. 네.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비스라도 버티는가 어떤가 좀 보고 싶다. 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가 상승했나요? 오늘 뭐 정부 정책이랑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이 많았고요. 약간 그
제가 오전에 이제 기사로 보여드렸었던 내용은 약간 종목이 엇갈린 게 있어가지고 여기 따로 상승 섹터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 정부 AI 발표하는 거 오늘 10개 중에서 5개 발표한 거 있잖아요. 소버린. 예, 그거는 제가 그 뉴스로 오전에 보여드려서 예. 네이버, LG 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네이버, SKT, LG, NCAI, 업스테이지 이렇게 업스테이지. 5개입니다. NC 소프트죠? 네, 맞습니다. NC. 카카오가 떨어졌네요. 카카오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김장현 본부장님 저 중에서 하나 골라서 말씀해 주시면 그냥 반등 정도. 아까 바이오는 우리 본인이 잘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선주는 다 오른 건 아니죠. 이것도 약간 엇갈린 것 같은데. 예. 하나오션은 워낙 많이 올라갔고 좀 빠진 것 같고, 뭐 삼성중공업 버틴 것 같고, 뭐 특별히 엔터,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또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 10만 원. 꽤 세죠. 네. 8만 몇천 원짜리가 쭈루루 나왔었는데 지난주까지. 근데 이번에는 10만 원짜리 목표 주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눈에 띄었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죠.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올라도 딱히 뚜렷하게 얘네 진짜 너무 좋다 뭐 이런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HJ중공업도 사실은 윗골이 달리다가 좀 반은 좀 반납했고 25% 가다가 16%로 근데 마감했으니까. 실적이 좋은 거는 다 올랐어요. 여기는 안 넣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 KCC 실적 좋았거든요. 한 7% 올랐죠.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실적 나쁘지 않아서 오르고 이번에 약간 지주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린 건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제가 분석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관세 있잖아요. 관세. 그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월부터는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식으로 코멘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롯데칠성이 관세랑 연관이 있을 게 있어요?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가 오르고 하는데 한 반 정도는 흡수하고 어쩌고저쩌고 느낌이 제가 그런 코멘트 많이 있는데 예전에 그 3M 같은 경우도 관세가 15% 어떻게 흡수하냐는 건데 이게 3분기까지는 영향이 안 미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떻게 가는데 딱 3분기 끝나고 4분기 넘어갈 때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항상 그게 좀 신경 쓰이는 거예요. 3분기까지 하다가 나왔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그 KTNG도 좀 올랐고 해서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오늘 AI가 어쨌든 이래저래 좀 뭐 주제 메인 키워드였긴 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이버, SKT, LG, NCAI, 업스테이지, KAI 기업, 문패 단다. 그래서 5개 정예팀 선정. 예. 광고 어떻게 안 되나? 예. 그래서 요런 거 지금 내용 한번 캡처 해보시고 요거 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캡처를 해보시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얘네 종목들이 정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요 정예팀 선정됐다 그래서 얘네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요런 거 좀 궁금한데 보노님 어때요? 네, 뭐 저건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지금은 이제 절반 발표고 저게 이제 최종 2명 선정, 2팀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한참 남았거든요. 27년이라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그냥 오늘은 저런 발표하는 이슈 드리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저희 이제 소버린 AI에 좀 가셔야 되는 진행 방식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애초에 저걸 하는 이유가 지금 AI 그 관련된 나머지 글로벌한 거의 95%의 성능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잖아요. 독자적인 기술로 그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저거는 단기 이벤트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구조적으로 뭐 어떠한 영향을 받으려면은 27년도가 넘어야 되는 이슈라서 좀 뭐 은근슬쩍 또 묻힐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상한가 종목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주목됐던 거지. 사실 전일까지는 아무도 오늘 발표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 일정 체크하시는 분들이 오늘 하지 이런 거 알았지.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추가적으로 YG, SM, 엔터 쪽 어떠세요? 컨텐츠 엔터 쪽? 김정현 본부장님? 글쎄 별로? 그 관세 뭐 체크해야 되니까 조금 덜 신경 쓰이는 거 좀 갔을까요? 오늘 뉴스가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사실 이런 것들도 금요일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한 흔들렸다가 오늘 또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 있을 수도 있고요. 하루 가지고 뭐 특별한 뉴스가 나왔나 잘 모르겠네.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엔터주는 하이브의 개별 이슈 외에 굿즈, 공연 사이클, K-팝 데모넌터스 흥행으로 K-팝 인지도와 팬덤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관세 피해도 없는 만큼 업종의 빅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이게 그냥 순환매 성격으로 뭐 하나 붙여서 올라가고 또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엔터.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넘어갈까요? 아까 뭐 KTNG KTNG 궁금합니다. 그거 담배값 인사 담배값 몰라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직격탄이네. 관세보다 아니. 더 힘들어하네. 그게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절반밖에 안 낸대요. 우리 싸. 엄청 싼 거야. 만 원 얘기 나오고 있어요. 만 원. 맞아. 만 원? 네, 만 원도 얘기. 상담에 만 원?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모르죠. 4,950, 4,500원 안 될 거야. 4,500원. 네. 오. 근데 맞아. 담배값 우리 되게 싼 거야. 에이 왜 그러세요? 아니 OECD 기준이 있잖아. 그거 싼 건 맞지. 기본 만 원이 어. 많아요. 미국 같은 우리 싼 거야. 비싼가 예, 예. 어떻게 알아? 아유, 비싸다고 하니까 비싼가 보다. 저희가 약간 임팩트인데 국가 뭐. 기준으로 싼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나 뭐 이렇게 그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비싼 거 맞는데 그게 필 사람 필 거니까. 비싸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죠. 돈 부족하다며. 예,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택시비 싼 편이지만 세수. 싸다고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세수. 세수는 왜? 저번에도 2,500원 했었잖아요. 원래 그럼. 담배가. 그 4,500원 그러니까 할 때. 제가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는 모르지만 세수를 거둘 거면 이 스모킹 존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이거 건강 증진하는 프로그램도 들려주고 그렇게 복잡하지 이래야지. 않아. 돈 걷으면 됐고 그건 알아서 하고 이러는 거지. 불도저지 뭐 그런 게 어딨어. 돈이 부족한데. 그래요? 어쨌든 약간 담배값 그럼 담배값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그건 이렇게 하면 그거고 이건 되겠네. 그거고. 아, 그건 그거. 그러니까 이게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네. 주식하면 힘들어서 담배를 좀 피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흡연자도 흡연자가 되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알고 지금 KTNG 담배값까지 같이 올려서 세수 그냥 주식하는 사람 아작내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예, 진성준 탓입니다. 아 미치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KTNG 담배값 인상 아이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네, 뭐 그걸로 세수 채울 수 있죠. 왜냐면 그때 담배값 처음에 2,500원에서 올라갈 때도 네. 진짜 반발 심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맞다면 제 주변 친구들도 한 5보루 10보루씩 막 해놨는데 뭐 6개월 만에 동 났다 막 이래서 막 엄청 신경질 내더라고요. 맞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담배값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애널리스트가 리포트에 벌써 적었어요. 6월 초에. 한국전력식으로 그렇게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켜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발현되는 것 같아. 그때 담배값 올랐을 때 KTNG 주가는 좀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지. 올랐죠. 네, 많이 그러고 올랐지. 나서 처음에 정부가 거의 2배 올렸어요. 한 1.5배, 2배 정도 두 배, 올렸어요. 두 배. 지금 4,500원이니까. 그러면서 아 이렇게 많이 올리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택도 없어. 근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야. 오히려 덮여. 오히려 피는 사람이 더 넣은 것 아껴 같은데. 피지. 아. 아껴 피지. 끊지는 않았습니다. 아껴.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가볼까요? 네, 조선이 같이 있는데 이제 제가 조선을 2개를 넣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사실 오늘 SK 오션 플랜트가 조선 안에 들어가야 돼요. MRO 이슈가 붙어서 그런 거고요. 조선은 좋은 내용들은 많은데 좀 기존의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MRO랑 연결이 있는 쪽들은 좋았는데 하나오션은 지금 투자 주의가 오늘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급이 이제 HJ중공업이 나머지 MRO 대장주인데 세진중공업이 최근에 MRO로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SK오션 플랜트도 요번에 이제 해외에서 방문을 해서 MRO 이슈가 붙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SK오션 플랜트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오션이 쉬고 나머지 MRO 쪽으로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조선은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 지주사 신규 상장주. 김정일 본부장님 뭐 하락 섹터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사실 한화 시스템이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 지주사. 근데 얘네들이 그래도 빗꼬리 달고 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한화 관련주들은 좀 그래도 믿음이 아직은 있는 것 아직은,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조선 관련돼서도
어떻게 조선 오늘 뭐 한경 보니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조선이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네. 착착 떨어질 때 조선은 매수 가능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물어보는데 뭐 사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밖에 지금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접근하려면 굳이 지금 약간 불안할 때 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부모님 어때요? 네, 근데 뭐 저는 조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다. 오케이. 네. 김장일 본부장님. 저번에 트레이딩 기회 이번 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지금은 사실 떨어져도 올라도 그 폭이 진짜 애매해서 맞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그 담배 얘기했는데 네. 뉴질랜드인가 어디 나라에서는 2020년생부터는 아, 봤어. 그쵸? 안 판다고. 2020년생인가 어쨌든 몇 년생부터는 앞으로 평생 담배를 못 사요. 못 사. 우와. 그 년생부터는 평생 담배를 안 팔아. 오. 그래서 순차적으로 금연국가로 가는 아, 근데 있네. 그때 궁금한 게 오. 안 판다 그랬잖아요. 네. 걔가 호주나 한국에 와서 담배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피는 건 안 되나? 그게 그것까지 이제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호주의 요거는 제가 그냥 아니까 아는 건데 이제 마약관리법이 호주가 진짜 웃긴 게 아하. 마약을 팔고 사는 건 처벌을 세게 해. 네. 근데 마약을 하는 건 거의 처벌을 안 해요. 오. 그러니까 좀 웃겨요. 담배도 사는 거나 어. 뭐 미성년자가 사는 거나 파는 거 이런 거는 처벌을 해요. 네. 근데 미성년자가 담배 피고 있다. 그거는 이제 처벌 대상이 어쩔 아닌 수 걸로 없네. 알고 있어요. 희한하네. 제가 있을 때 그랬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제가 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지식인. 오케이. 아. 네, 제가 그래- 워낙 궁금증이 많죠. 그래도 팔진 않았나 보네. 전혀 그런 거 다행히 없습니다. 팔진 않았나 보네. 되게 재밌는 법 체계가 예.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게 금연 국가로 가면 다 건강하고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장서시길 바라면서. 예. 예. 금연해야 합니다. 네. 자, 특징 좀 볼까요? 네, 특징주는 뭐 오늘 뭐 크게 뭐 없었습니다. 로템 뭐 이제 그 2차 계약 뭐 체결된 거 그런 내용들이나 약간 뭐 로봇주들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했는데 좀 빠진 것들, 뭐 대북주 뭐 약간 특징적인 흐름은 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이제 시향하면서 얘기를 해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건설기계가 이제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상장계약 이 중간 지주사로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요거 철회 소식이 급등한 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있다 이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네, 저는 요렇게 했는데 약간 MRO 우와. 이슈가 오늘 좀 눈에 많이 들어와서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관세나 이런 거에서 좀 면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면제 느낌도 있고 그다음 어쨌든 미국이 추진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 이제 군함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이 나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뭔가 벗어날 수 있는 쪽들 아까 이제 그 엔터 같은 경우도 사실 캐대언으로 스튜디오 미르가 급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쪽 컨텐츠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엔터 쪽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냉동개밥도 다 그런 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데 관세에서 어쨌든 좀 면제가 될 수 있는 쪽 하나라도 면제될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없는 쪽 조선은 일단 없죠. 왜 미국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관세적으로 좀 리스크가 없는 쪽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오늘 그림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그거 하나 하고 인사이트 하나만 네네. 같이 묶어서 할게요. 네. 이거는 간단합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더 센 걸로 가져왔는데 이걸로만 가능할게요. 큰 뚝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런 뜻입니다. 물이 파란색이네요. 아 그렇죠. 어. 빨간색을 할 거랬나? 보세요. 피도 아니고 무슨 아니 물은 파란색 맞죠? 누구 피가 터지는 상황까지 몰고 갈 뻔했잖아요. 아니요, 요거 충분한 빨간색 바꾸라고 내가 지시하려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네, 요거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네, 정치적 알아들었죠? 메시지.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안 바뀌면은 2탄 3탄도 있어요. 네? 내일까지 안 바뀌면은 뭐가요? 아니 뭐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떻게 한국에가 뭐 빠를 발표한다며
네. 하루하루 안 할 때마다 준비된 게 2탄, 3탄, 4탄이 있다고. 더 센 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약한 거야, 좀. 야, 요즘은 인플루언서가 무서워. 여당 당대표도 협박하고 무서워요. 아니,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합니까? 내 의견은. 예,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 인사이트 어떤 것 좀 알아야 될까요? 아까 한 거 하다가 말았는데 네. 사실은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이거 경기가 침체는 아닌데 침체의 포인트로 보는 게 이겁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이게 NH투자증권의 그 스트래티지스트가 쓴 건데 영어 하지 맙시다. 전략가가 쓴 건데 아까 우리가 얼마 늘었죠? 고용 데이터가 7만 1천. 원래 10만 명인데 7만 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놀란 거잖아요. 근데 5월 4월 거는 1만 명대로 줄었다는 기억나시죠? 이것이 추세적으로 6만 명 이하로 계속 내려오면은 조금 신경이 써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경기의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실업률이 중반까지 이렇게 애매하면은 금리 인하의 명분을 쌓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건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니까 파월이 단순하게 접근 안 하면은 요 상관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거 되는 거는 이번에 나온 7만 명 이거 한 거를 한 번 더 확 내려가는 게 더 필요하다. 네, 이렇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분은 이제 해외 지표를 많이 보시잖아요. 고용 지표가 이렇게 전달 거, 전달 거가 대량으로 이렇게 몇십만 명이 수정될 것 같으면 이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전달치가 수정이 돼가지고 완전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신뢰성 자체가 지금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럴 거면 발표를 왜 해요? 근데 자주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건 알지. 그래야지 수정치가 있는 건데 너무 심하잖아. 예를 들어서 미국 GDP 뭐 3분기 2% 나왔다가 갑자기 한 달 지나니까 미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저는 약간 좀 조작돼 있다, 왜곡돼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지표 얘기 드릴 때 제가 특히나 CPI 데이터 얘기 드릴 때 데이터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죠. 근데 이제 이게 고용 데이터가 매년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이랑 올해가 좀 유독 이렇게 변화가 많은 달들이 있어요. 2달 전이 막 12만 건이 줄어들고 막 이런 적도 작년에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데이터를 계속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데이터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살짝 왜곡. 그렇죠. 그러니까 CPI 데이터가 원래는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박살내는 방법은 쉽죠. 에너지를 죽이면 돼요. 에너지를 죽여 놓으면은 CPI 데이터는 무조건 낮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근데 CPI 데이터 중요할 때 무슨 짓 했어요? 오펙 있는 애들 막 조패고 해가지고 감산 만들어냈잖아요. 뚝뚝 떨어지잖아요. 관세도 유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수요를 떨굴 수 있잖아요. 그쵸?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하면서, 그러니까 관세로 압박을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지 상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의 음모론입니다.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데이터를 정말 꼼꼼하게 보는데 제가 생각한 데이터는 상당히 이상한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생각하는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고, 제가 데이터 어떤 해석할 땐 되게 시간을 많이 써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오케이. 근데 보시면은 확실히 데이터가 왜곡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이거는. 이런 얘기는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가시면 더 자세하게 듣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이런 거 뭐 이렇게 데이터가 신뢰성이 이번에는 없었대요? 컸죠. 생각보다 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가 주장을 안 하더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졌을 것 같아요. 설명을 정확히 누가 해주지 않는 거니까 그런 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이상하게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장도 한 1% 정도 오르면서 네. 그러니까 3,200, 3,100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또 모멘텀을 잃고 쫙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잘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때보다 좀 신중해지는 8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이슈들 같이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어님께서 2,000원 아까 보내주셨고요. 명앵커 욕 많이 먹어서 불로불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이게 워낙 시장이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같이 이제 해줘야지 그렇게 혼자. 오래 사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같이 오래 살자고 하잖아요. 같이 오래 좀 살자. 이거 한 60년 해야지. 전국 노래자랑처럼 다 이제 늙어가지고. 클로징. 그 송이 할아버지처럼 예. 저희가 몇 년 차죠? 한 3년 차 됐나요? 2, 3년 차 됐죠? 네. 그래도 꽤 오래 했네요. 일단 10년은 채워봅시다. 일단 5년부터 좀 채워봅시다. 5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저녁 또 오늘 내일 비 소식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게. 예, 비 조심하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시장이 재미없어도 또 삶에서 재미를 찾아보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파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프닝 벨 9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